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매년 국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올해의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내년에 집중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도 한데요. 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AI와 관련해 어떤 쟁점들이 나왔는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발행된 인간지능연구소 뉴스레터에서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를 다뤄주셨는데요. 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AI 관련 논의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진행됐잖아요. 네, 진짜 많았죠, 동시에. 그거 다 이게 지켜보신 겁니까? 그럴 리 없죠. 일단 뉴스레터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일부 상임위, 그러니까 특히 과방위 쪽은 영상으로 좀 지켜봤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상임위들은 이제 회의록을 좀 참고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이게 정말 많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기분들이 정리를 해주시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회의록은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의록이 있는 부분들은 회의록을 참고하고 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었던 신뢰가 확실한 내용들로만 좀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방위 외에도 AI에 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AI에 관한 질의가 좀 많았나요? 네, 이 AI라는 키워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AI를 여러 상임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줄여서 이제 산자위라고 하는데 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TDM, 이게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TDM의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AI 학습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공공 데이터 개방 방안을 확대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답변 사항은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그러면 어디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오픈을 할 거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이게 그 항상 그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라던가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다 보니까 학습이 어렵다, 난점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면책 조항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이 사실 과방위에서도 또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2017년부터 8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AI 허브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제 요 AI 허브 사업에 관련해서 그 데이터 활용이 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데이터 활용이 정말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AI 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자정보나 데이터가 학습용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같이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요 황종성 원장이라는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관이 자체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제공을 하겠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서 통합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건 요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요 허브가 있으니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민간에게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자산이기도 해서 이거를 사실 무작정 그냥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험성도 있고 우리나라에 네. 어떻게 보면 손실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공개하는 방식, 공개하는 대상을 좀 선별해서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개 제공의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쨌건 국감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실 법사위나 뭐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 교육 이런 데도 이제 엄청 많잖아요. 네, 단위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런 데서도 AI 기반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AI가 뜨거운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 강사 전반에서 그렇게 활용되는 맞아요. 거 보면요. 근데 지금 짧게 언급해 주신 부분보다 더 중요한 어떤 쟁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하나는 일단 데이터 센터 환경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제 문제. 네.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이른바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보여지는 AI 제작 영상이라던가 혹은 딥페이크와 네. 관련된 부분들에 좀 질의가 좀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들이네요. 맞아요. 사실 이거 주제 하나 갖고 저희 방송 1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는 이제 맞아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은데 또 아까 패치노트 시간에 저희 김홍민 위원님이 그 군중 감시 감시, AI 예. 관련해서는 또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이 에너지 전환 문제 이거부터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과거에는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 26만 장의 GPU가 한국으로 배송 중이다라는 얘기 뉴스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양의 GPU 중에 상당수는 사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준비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한국 내의 GPU 사용량 예측을 해봤을 때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AI를 개발하는데 2030년까지는 전력 문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상용 원전 한 기가 2036년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 2035년을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2030년부터 2035년 사이는 공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5년의 공백이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변대로라면 여야를 떠나서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이 네. 5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그 시간에는 그냥 그 저기 GPU를 받아도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전기가 없어서 그냥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기술 발전으로 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준비가 좀 빨리 필요한 그래도 아직 지금이 2025년이니까 네, 그러게요. 30년까지 남은 5년의 기간 동안 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 네. 또 이거와 관련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제 후보지가 광주가 아닌 이제 해남의 솔라시도가 좀 네.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까 말씀 주신 에너지 전력망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오픈AI와 SK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가 전남에 유치됐었는데 네.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후보지로 광주가 아니라 해남 솔라시도가 선정이 된 것도 결국은 이제 대용량 전력을 어떻게 쉽게 이제 네, 공급할 그렇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네.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용수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광주가 유력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광주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국감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장면들이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입지에 대한 판단을 넣는 장면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맞아요. 그 김현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러면 이제 대통령 공약이랑 다르게 결정이 돼버리면 AI 3대 강국으로 가는데 좀 혼선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거의 주장을 이제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일전에 강기정 광주시장도 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 발표 이후에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서 네. 광주에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라고 눈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약대로 이행하자라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눈물 호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광주가 도시이긴 하지만 이제 전력이나 용수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좀 그런 근거들이 좀 나왔다면 좀 우리 사회에 좀 좋은 토론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맞아요. 또 발열이 또 많기 때문에 냉각을 위해서 용수도 굉장히 많이 그쵸. 필요한 맞아요. 네, 그런 시설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히 잔뜩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반도체만 때려 넣는다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 기반 인프라, 전력과 그리고 이 용수까지 모두 잘 기반이 되어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인프라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거 하나 짓고 말 거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들은 필요해질 거고 그렇죠. 그때마다 어디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지를 얘기를 할 때 계속 이건 사실 그 호감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엄청 가져오고 싶어 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를 혐오 시설로 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가요? 화성시라던가 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거에 그냥 거대하고 전자파만 많이 나오고 일자리는 딱히 창출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지역마다 조금 유불리나 요거에 이제 그 호응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계속해서 좀 차후에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워낙 큰 전력과 많은 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제 발전원이나 상수원지와 먼 곳에서 짓는 경우에는 그 길을 따라서 송전탑과 그리고 또 이 용수로를 건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지자체들과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 손실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와중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그 인프라를 만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생태와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의 통합 이것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슈일 것 같고, 이건 저희 인강지능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그 두 번째 이슈에서도 그 좀 놀랐는데 그 한국판 빅브라더 를 개발 중이었다고요. 맞아요. 그 앞부분에서 저희 패치노트 시간에도 다뤘지만 저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때 240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던 이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 기술 개발 사업, 요게 이제 문제였던 건데요. 그러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해당 연구비 지급은 중단 결정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중단 결정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는 지점이 충격인데요. 또 반발을 하고 있군요. 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지금처럼 깜깜이 개발이 되지 않도록 어쨌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언급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소 입장에서는 한번 따낸 연구비를 빼앗긴다는 것도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의 또 입장에서 자신들이 잘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이 갑자기 어떤 다른 이유로 중단된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술 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윤리적인 함의를 떠나서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있나요? 연구소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거나 할 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있군요. 어쨌건 관련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도 있고 특히나 이 반발과는 좀 별개로 해당 연구는 이제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그 AI 기본법에 따라서 그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와 관련한 그 개인과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 의식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쨌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분명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지점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요. 군중감시 AI 연구는 또 혹시라도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방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가방이에서 국정감사 첫날에 그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하다가 회의가 막 멈췄던 장면이 있었어요.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딥페이크는 AI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쟁점은 없었나요? 있었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정리했던 마지막 쟁점인데요. 뭐 제 나름대로는 이걸 이제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딥페이크 등 이 AI 사각지대에 대한 질의들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 우선 AI 기본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이나 보완 입법에 대한 얘기들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가 이 AI 결과물 표시 의무제
요것도 좀 핵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네. 네. AI가 만들어낸 모든 콘텐츠에는 AI가 만들었다라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바로 확인할 수는 없게 콘텐츠 파일 내부에 표식을 남기는 이 비가시적 워터마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당들 현수막에 걸 때도 현수막 법에 따르면 하단 부분에 반드시 설치자 정보, 그다음에 네. 정당의 연락처, 맞아요, 게시기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3cm 이상으로 보이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면 그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색깔을 굉장히 막 흐려놓죠. 맞아요. 뭐 흰색 배경에 네. 되게 회색 밝은 글씨, 회색 글씨로 맞아요. 적는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것도 AI의 워터마크를 남기기는 남기는데 예. 문제는 이제 비가시적, 그러니까 잘 볼 수 없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도록 만드는 부분이 이제 이 현행법상 현재 네. 지금 통과된 법률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국감에 남긴 이슈 장면 중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까 철규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에 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회의 중에 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어가지고 네. 회의가 파행이 되었는데 그럼 네. 김장겸 의원은 일부러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튼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시작할 때 분명히 이 영상에 백영원 네. 부총리랑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이 대화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네. 그리고 이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 준비했어요라고 김장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AI의 기본법상의 얘기처럼 네. 이건 AI가 만든 컨텐츠예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고지를 했죠. 그걸 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조차도 되게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아마 김장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뭔가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렇죠. 그렇거든요. 야망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서 아주 이거 모두 놀라겠지 하고 준비하셨을 텐데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논란이 되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네.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이 당시에 그 여당 측 의원들의 항의는 네. 이것이 AI인 거 얘기한 거 오케이. 네. 그리고 현장에서 틀어진 게 AI 영상이라는 것도 인지되었고 생중계도 되었다는 건 네. 알겠는데 네. 이게 편집되어서 돌아다닐 때 그렇죠. 그죠. AI라는 표시가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제기됐던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비가시적 워터마크 제도랑 명확하게 이제 붙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국감에서 이 인공지능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이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장겸 의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강화에 큰 기여를 하셨네요. 충격요법에 확실히 효과적인.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충격이 가면 네. 이거 어쨌건 무섭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우리 예전에 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정치권이 되게 늦게 반응되어졌고 대처가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도 시민사회 쪽에는 네. 바깥에서는 본인들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본인들이 보고 그러게요. 나서 위협을 느끼니까 바로 사실 이게 그 정부와 민주당 집권 여당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산업계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저도 어쨌건 미디어 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영상을 만들 때 화면 뭐 좌측 상단이든 우측 상단이든 하단이든 뭔가 이 영상은 AI가 제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네. 사실 보기 너무 불편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그걸 좀 숨기고 싶어 하거나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처리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요구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네. 막상 어쨌건 이번에 국회 첫날에 보여진 것처럼 아무리 AI 영상이 AI가 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밝히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AI의 영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지점은 그렇죠. 분명히 보여졌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AI 결과물 표시 의무제로 이 AI 생성물 딥페이크에 대한 위협이 좀 충분히
안내가 이것만으로 충분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면들은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여졌고 네. 그래서 AI 제작 콘텐츠에 명확한 워터마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동의가 되는 지점인데요. 네. 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좀 후속 입법을 통해서 다양한 편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AI 제작 콘텐츠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일상적인 위협이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SNS에서 그렇죠. 사진도 함부로 올릴 수 없고, 근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지금 거의 앗아지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거는 정말 빠르게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어떤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워터마크는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소셜 미디어에 보면 이게 진짜로 촬영하는 광고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제서야 맞아요. 이거 AI로 만든 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영상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건강식품 광고들이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건강식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쇼츠에도 보면은 되게 막 하단에 혹은 이제 클릭해야 볼 수 있는 그 글에 맞아요. 속에다가 이제 요게 AI 제작이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고지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왠지 AI 같은다고 막 찾다 보면은 막 한참 뒤에 댓글에 아주 작게 해시태그가 AI라고 이렇게 맞아요. 붙는 맞아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영상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 광고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광고도 일종의 정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네. 마침 이 광고 영역에 있어서의 허위 광고 문제를 집중 질의한 의원이 있어서 좀 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앞에서 우리가 계속 여당 의원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 질의는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야당이 챙겨야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가 등장하는 이 허위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네. 이 AI가 생성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는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제도적 공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AI 생성 광고를 허위 과대 광고로만 분류해서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따로 분류하고 집계해서 확산 속도나 구매 사실 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이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광고만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체계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AI로 생성한 가짜 약사, 가짜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식품 광고를 맞아요.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의사 출신으로서 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중요한 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국정감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무국장님이 지난 인사이트에 쓰신 글들을 보면은 국정감사를 가려진 소식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또 하나 맞아요. 적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AI로 제작된 영상이 허위 정보로 규정되어 규제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맞을까요? 네,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규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네. 그 국정감사 중에 발의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발의가 되었군요. 네. 이게 이제 10월 23일에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줄여서 그렇죠. 부르는데요. 네. 이 개정안의 목적은 확산되는 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의 폐해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대상에게 높은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뭐 불법 정보, 허위 네. 정보 당연히 이걸 최대한 막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목적은 저희가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좀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이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허위 정보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예.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네. 광범위하군요. 네. 허위 조작 정보는 따로 분류해서 예. 허위 정보 중에서 유통될 경우에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요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네, 논란은 모호하네요. 있죠. 네. 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러게요. 맞아요. 규정의 불분명성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것이 이제 AI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네. 우리가 보통 콘텐츠를 구성할 때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는 네. 메시지와 함께 표현의 방식도 사실 포함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콘텐츠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것이 음성이냐 영상이냐 이미지냐
이미지냐 이러한 형태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규정대로면 AI로 제작하는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상으로 만든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이 상태로 법률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네. AI로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전부 다 허위 정보로도 보여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그 경계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뭐 패러디라던가 풍자는 그래도 예외로 하고 있다고는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럼 누가 이것을 패러디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 목적을 갖고 네. 그 영상을 허위 정보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이건 풍자입니다 하면은 그렇죠. 해소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은 이 언박싱 AI는 어쨌건 AI를 중심 키워드로 두고 설명을 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은 지금 언론계 안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법률 네.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건 분명 목적 자체는 저희도 동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률안이 빠르게 막 올해 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준비되어져 가지고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지키는 수준에서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성 AI 쟁점들을 돌아봤습니다. 국정감사 이슈로 숨겨졌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짚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